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온 나라가 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진짜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네. 어제 방송에서도 짚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부동산 경매 중단을 지시했잖아요.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경불진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이유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제 예정된 법원 경매, 이게 대통령이 중단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됐대요. 네. 근데 진행된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덜컥 낙찰까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하니 한 번 더 유찰을 시킬까 했던 이 경매 참가자들이 다음엔 기회가 없어. 그냥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해당 물건은 지난해 10월에 경매가 넘어갔었대요. 최초 입찰가가 1억 4,900만 원. 근데 한 번 벌써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는 낙찰이 됐는데 그 가격은 1억 1,300만 원. 아니 그러면 이건 그나마 다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이 이것보단 낮을 수 있잖아요. 네. 실제로 전세 보증금 6,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낙찰가가 1억 1,300만 원이니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는 6,200만 원 다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따져보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선순위 근저당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억 1,300만 원에서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 이 선순위 근저당 챙기는 데들이 어디겠습니까? 금융회사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렇죠. 다 챙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기 피해자가 챙길 수 있는 돈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최우선 변제금 달랑 2,200만 원 뿐이라는 거예요. 6,200만 원인데 2,200만 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중한 4천만 원 그냥 눈 떼이고 당한 거 아닙니까? 떼인 예. 거잖아요. 그때 놀라운 것은 경매를 중단하라. 대통령 지시가 나온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피해자 진짜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이분 심정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돈 떼었으니 임대인 콩팥이라도 떼야 되겠다 라는 심정일 겁니다. 아이고, 예,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범죄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 드렸는데 벌써 오늘 아침 신문에 도배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잠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요. 전국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었죠. 부산에서도 지금 속보가 올라왔었다.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요. 부산에서 한 오피스텔에 세입자 20여 명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집주인이 부부였어요. 이 집주인 부부가요. 이 오피스텔은 물론 다른 빌라까지 많이도 챙겼네. 90채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불거지자 갑자기 부부 모두 전화번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콩팥을 지키려고 튀었네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들이 챙긴 전세 보증금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최소한 50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90여 채 이 집을 갖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요. 무려 46억 원. 그래서 간단히 계산해 보면 많아야 자기 돈 4억 원만 가지고도 90채가 넘는 집을 갭 투자한 거 아니겠어요. 이 은행은 이쯤 되면 얘 이거 돌려막긴 것 같은데 더 이상 빌려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요.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가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전화번호 바꾸고 야반도주 하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처럼 이 대출이 46억 원에 달하니까 이 금융권이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 아닌지 피해자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만이 아니죠. 와, 이제는요,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 여기에서는요, 어제 하루 새에 전세 사기 의혹이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이 연쇄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 화성 동탄시 일대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또 여기도 부부입니다. 임대인 부부가요,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수십여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전세 사기 아닌가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사기꾼 임대인 부부는요,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소유권을 그냥 이전만 드시면 안 될까요? 이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오피스텔 현재 시세보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비싸게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시세대로 파는 것도 아니고. 아, 이미 사기를 쳤는데 또 사기를 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기꾼 부부는요, 한 부동산을 위탁 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그동안 임차 계약을 진행해 왔었대요. 따라서 이 피해자들은 아이고 계약 당일 이 사기꾼 부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가 내가 다 위탁 관리를 맡고 있어요. 저 믿으시고 하면 돼요. 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나마나 그놈은 사라졌겠죠. 그러니까요. 이 250여 채가 거의 다 팔린 그 순간 위탁관리 대리인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어디든지 몰라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직적인 범죄가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43채의 오피스텔을 가진 또 다른 인물도요, 이미 지난 2월 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어이구 또 동탄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이죠. 그렇죠. 여기 삼성전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비상이 걸렸대요. 최 드래곤이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건의 사기 피해자 중 삼성전자 노동자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요.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요, 언론을 향해 노동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이미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마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제목이 삼성맨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미추홀, 부산, 동탄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이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요. 얼마 전 KBS 탐사 보도부가요, 전국 다주택 임대인들을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었거든요. 여길 보니까요, 시한폭탄처럼 위험해 보이는 임대인 조사를 해보니까 174명, 17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진 집은 도대체 몇 채냐? 26,000여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 중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은 전세 사기 위험에 놓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가 이 전세 사기 관련돼 가지고요, 서울에서만 관련 상담이 이미 1,500건 가까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요, 집값이 급등하고 그리고 무자본 갭 투자가 성행했던 2년 전 전세 계약을 했던 매물이 쏟아지는 올 하반기가 위험하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더라고요. 예. 그럼 더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정부 대책, 이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는 어제 방송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이 대책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도 드렸었죠.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먼저 떠안고 아무래도 민간인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면 공권력까지 동원할 수 있잖아요. 전세 사기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라 라고 저희도 얘기했고 피해자들도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대처를 보면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경불진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대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떠안는 이런 방식은 불가능해요. 원희룡 장관이 나서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그 집을 사더라도 임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권리 순서에서 앞서 있는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네. 이 선순위 채권자들 누굽니까? 은행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 은행들에게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 중단하는 지시는 내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매를 중단하는 지시까지 내렸으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선순위 좀 포기하고 후순위로 좀 미뤄요. 라고 지시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경매 중단 지시를 내리면서 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따지고 보니까 정부의 핑계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당해야겠어. 왜냐하면 애당초 정부는요. 경매 중단 지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네. 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경매 중단 지시에도 경매가 이어질 수 있다. 저희 어제도 얘기 드렸고 방금 전에도 바로 그 다음날 경매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지적이 나오자 그제서야 오늘부터 은행권 보유 매물의 경매를 즉시 유예하도록 그러니까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어제야 밝혔어요. 참 빨리도 밝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 미추홀만 따져보더라도요. 미추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 1,300여 건이 넘는데요. 이 1,300여 건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 중 412건은요. 12개의 민간 추심 업체로 벌써 넘어가 버렸대요. 어허. 이 조합이라든지 금고에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추심업체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추심업체들은 이거를 왜 샀을까요? 해당 주택의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집을 매각해서 돈을 회수하려고 이거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정부가 이거 경매 중단하세요. 라고 하면 추진업체들이 말을 들을까요? 아니 난 돈 주고 샀는데 그럼 손실난 거 정부가 물어줄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추진업체가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너무나 세니까 이걸 잠재우려고 쇼로 한 걸까요? 아니면 이 금융기관들이 민간 채권 추심업체로 채권을 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게 모르면 무능력한 거죠. 실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 저희 어제도 지적했다시피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다시피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겠죠.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피해 예방법,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을 또다시 한번 익힐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 주변에 있다면요. 오늘 방송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진짜 피해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피해 예방법 크게 4가지로 다시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일단 이 4가지부터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4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주변 시세.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전세 사기가 벌어지는 대부분이 신축이잖아요.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사기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앱이나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에서만 찾아보지 말고요. 이 해당 신축 빌라나 아파트가 있는 그 주변 부동산 한 군데가 아니라요. 최소한 서너 군데 이상은 직접 찾아가서 요즘 여기 신축 지어지고 있는데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어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품을 팔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럴 네. 때는요. 한국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화가 정 아닙니까? 이 부동산 그냥 가서 요즘 여기 시세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어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알려줄까요? 파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서 제가 사회초년생인데 이것 좀 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 군데 비교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등기부등본 요거 확인하시는 거 요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등기부등본을 이 계약할 때 한 번만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자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임대인의 정보나 임대인의 신분증 반드시 대조해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도 그 위탁 대리인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럴 때는요 반드시 화상전화나 이런 걸로 임대인과 통화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한 번이 아니라요. 계약 당일만 아니라 전입신고 후 최소 일주일 이내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 만기되기 전 6개월쯤 전에도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이에 세입자 모르게 집을 파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약 당일만큼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화상통화를 하거나 전체 과정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선순위 근저당뿐만 아니라 이 세금 때문에 집을 떼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임대인에게 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 완납 증명서 이런 거 반드시 요청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요. 이 선순위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세금부터 껴가 버리거든. 네. 그런데 이거 집주인에게 요청해도 될까요?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잖아요. 바로 1일부터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세무소에 가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요. 요거를 열람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세무소를 통해 가지고 해당 집에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았는지 국세가 체납되지 않았는지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최근 전세 사기가 이 전문가가 끼거든. 조직적으로요. 이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나쁜 놈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요. 부동산 중개업 조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그리고 그 공인중개사가 무등록은 아닌지 또 유사 중개업소인지 요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맺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장 안심할 만한 게 있잖아요. 전세 반환 보증 보험. 그렇죠. 이것도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전세 반환 보증 가입하고 싶어요 했는데 집주인이 꺼린다. 그리고 이거 가입하려고 했더니 보증공사에서 이 집은 가입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귀찮고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요거를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필수인데 여기도 허들이 있죠. 이것도 빨리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전세 반환 보증 요거 가입하려면요. 일단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엔 이게 안 돼.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법이 좀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전세 사기에 대해 분통 터지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전세 사기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
너무나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시고요. 정부 대책만 믿지 마시고요. 스스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꼭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숙지하는 거 좋긴 좋지만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각자 도생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 사기당하지 않게 나라가 알아서 이 사기범들 다 때려잡을 수 없는 걸까요? 우리의 돈,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켜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앞으로 4년 동안은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불진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